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카 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자동차의 그랑콜레오스 기본 오디오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기본 오디오의 특징은 센터 스피커가 없습니다. 서브우퍼도 없죠. 그 다음에 오디오 자체에 4채널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스피커는 8개입니다. 출력은 낮고 그 다음에 저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또는 스테레오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L과 R의 스테레오 역시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음을 해봤습니다. 음상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원래는 L과 R의 센터에서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여기에다 운전석을 만드는 차량은 없기 때문에 이 운전석에서 앉아서 들으면은 실제로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여기가 아닌 여기에서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이 운전석 쪽의 스피커가 이 조수석 쪽에 있는 스피커보다 가깝기 때문에 먼저 사운드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스피커 사운드가 먼저 들려오고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가 이 이후에 시간차로 들려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좌측 스피커 사운드가 들리게 되어서 음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L과 R의 스피커가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내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대로 치우쳐서 들리는 것이죠. 물론 우측에 있으면 여기에서 들리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스테레오입니다. 자, 스테레오가 실제로 L이 여기서 들리고 그 다음에 R은 여기에서 들립니다. 기본적으로는 L과 R이 들려야 되는데 L이 여기에서 들린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자,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스피커의 출력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순정의 특성인데 이렇게 되면은 보컬의 명료도가 낮아집니다. 저음과 고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보컬의 단순한 보컬 하나만 나오는 음악이라면 이 명료도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TA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신호는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하는 이 녹색선, 이게 출력입니다. 여기 저음부터 시작해서 이 대역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대부분 평탄하게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을 하면 스피커 4개, 스피커 8개를 통해서 이런 식의 RTA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RTA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마이크를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코에 설치해서 사운드를 듣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으면은 순정 사운드가 이런 특성 커브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대역의 이퀄라이저가 순정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큰 딥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RTA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떨어뜨렸는지는 설계자만이 알겠죠. 하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역이 약 170Hz 정도 되는데 이 대역 170Hz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 이만큼 큰 딥이 생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500Hz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00에서 약 800Hz까지 여기에 큰 딥이 생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약 4.2kHz에서 큰 피크가 있죠. 그 다음에 고음은 이렇게 약간 쳐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음은 낮고 그 다음에 이 순정의 EQ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RTA 큰 딥, 그 다음에 500Hz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역대가 이렇게 비어 있고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여성 보컬 쪽이 굉장히 세게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음악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날카롭고 거칠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튜닝을 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교체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석의 RTA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역에서 딥이 그대로 발생하더라. 그리고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 부분에 피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딥이 발생합니다. 물론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DSP를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딥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앰프를 했기 때문에 트윈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조수석 같은 경우에 이런 특성 커브를 그대로 RTA로 보여주고 있죠. 운전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딥이 생기는 것은 각도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딥이 생기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 문제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런 리니어하게 아름다운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렇게 딥과 딥이 이렇게 발생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래서 DSP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 부분은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RTA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튜닝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운드가 지금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정 오디오의 이퀄라이저를 먼저 조작을 하게 되죠. 자, 이퀄라이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40Hz, 80Hz, 500Hz, 1kHz, 5kHz, 16kH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딥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이래요. 500Hz를 올리면은 많이 그 부분이 메꿔지겠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10까지 올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력을 그만큼 다른 대역 더 크게 들을 때 이 대역이 먼저 찌그러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때는 가능한 한 출력이 높은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순정일 경우에는 크게 듣는 사람이라면 많이 올려도 5 정도까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것을 10까지 올려버리면 이 순정 RTA에서 지금 이 대역이 낮다고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오디오 자체에서 출력이 높아져서 이 대역만 출력이 높아져서 스피커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볼륨을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레벨이 가장 높아서 음이 찌그러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튜닝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순정 사운드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음상과 RTA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DSP입니다. 이 DSP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능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제품이 성능이 좋고 어떤 제품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 가격과 성능이 비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단 잃어버리십시오. 물론 동일한 브랜드에서 가격과 성능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달라지면 이 가격과 성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할 때 두 번째는 바이앰프, 이 멀티, 그러니까 이 트위터와 이 중저음 스피커 미드 우퍼를 각각의 채널로 구동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은 시간과 거리, 각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드와 트위터, 운전석과 조수석의 미드와 트위터의 시간, 거리, 각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이앰프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바이앰프를 한다는 얘기는 채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채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죠. 자, 세 번째는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돈이 있으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이 부분, 이 중역대의 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퀄라이저를 올려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출력을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찌그러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하게만 이퀄라이저를 올리고 나머지는 센터 스피커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주면 출력을 높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러운 중음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거냐 말 거냐는 더 좋은 소리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 이유는 센터 스피커도 들어가지만 채널 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센터 스피커까지 전부 다 정해지면 DSP를 선정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채널 수는 별개입니다. 멀티를 할 건지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건지를 결정하면 자동으로 몇 채널의 DSP를 써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DSP와 채널 수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앞도어 스피커 가격,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말 그대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물론 가성비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면서도 더 좋은 성능이 있지만, 요즘에는 가성비는 가격이 싸면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가격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기본적인 스피커 약 40만원대, 그 다음에 중급 60에서 80만원, 그 다음에 중상급 90에서 150만원, 물론 이 이상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이 스피커의 성능과 가격은 비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브랜드에 따라서 이 브랜드가 같으면 성능과 가격이 비례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달라지면 성능과 가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브랜드의 제품이 200만원이고 B 브랜드의 제품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200만원짜리가 반드시 소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자, 이렇게 앞도어 스피커까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가 추가되면 당연히 모노앰프가 같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 서브우퍼는 저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 6.5인치가 만들어내는 저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서브우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음은 전체 사운드에 있어서 이쪽에 저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이쪽에 고음이 있다고 했을 때 사운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바닥을 받쳐주는 것은 바로 이 저음입니다. 그래서 서브우퍼가 있고 없고는 사운드의 차이가 또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가격이 역시 비용이 문제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서브우퍼를 추가하고 싶지는 않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싫다, 나는 그 정도의 저음까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 스피커를 저음 특성이 좋은 걸로, 두 번째는 뒤 스피커를 역시 저음 특성이 좋은 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피커를 바꿔주면 훨씬 더 출력을 높였을 때 저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따라서 스피커의 선택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까지 제가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튜닝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 조율된 사운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튜닝이 끝나고 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순정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여기가 잡히고 L이 여기가 있고 R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리는 언밸런스하고 감동이 없는 사운드라면은 시간 조절을 제대로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센터 사운드가 여기에서 들리고 L과 R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명료도 높은 사운드와 임팩트 있는 저음을 만들 수가 있고 스테레오 음장감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첫 번째는 원신호 복원이 필요합니다. 왜 원신호 복원이 필요하냐? 이것은 순정 사운드 자체가 좌측과 우측, 그 다음에 뒷좌석의 좌측과 우측의 신호가 동일을 하지만 안의 속성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된 속성을 원래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원신호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 이후의 튜닝은 아무리 잘해도 비약점, B급분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신호 복원을 하고 두 번째, 시간 조절을 해주면 이런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신호 복원을 하고 음상을 제대로 맞췄으면 이번에는 튜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이크 4개를 설치해서 튜닝을 하면 이렇게 순정이 원래 이런 딥과 피크,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이 저음 같은 경우에 원래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상적인 사운드라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여기 롤오프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소리가 커야 되는데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된 사운드, 이렇게 되면 이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위쪽에 보시면 지금 조율해 놓은 것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파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순정형으로 순정 자리에 넣기 때문에 각도가 나빠서 나오는 특성입니다. 중역대의 평탄한 신호와 저음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이 신호, 이건 이제 우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퍼가 안 들어가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힘이 없는 저음이 만들어지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이런 피크들, 그 다음에 이런 딥을 완벽하니 해결을 해서 이렇게 밸런스 있는 사운드의 RTA를 고객한테 직접 보여드리면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스템을 꾸며보도록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비용을 적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오디오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높은 낮은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시스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채널, 기본적인 튜닝은 4채널 DS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치 업4 DSP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약 40만원대의 기본 스피커를 장착하시면 되고 플러그 앤 플레이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SP의 매치 DSP를 가지고 원신호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명료도, 센터 스테이지, 밸런스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한 단계 올려본다면은 앞 스피커만 중급으로 올리면 가격은 약 189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바이앰프입니다. 트위터와 미드 우퍼를 별도 채널로 구동을 하게 되면은 채널 수가 6채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채널로 늘어나면은 DSP가 6채널로 올라가는 것이죠. 역시 매치 업6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스피커는 중급으로 80만원 정도 선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로 PMP 잭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이앰프를 하게 되면은 기본 성능에다가 해상력과 스테레오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되고 명료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센터 스피커가 추가되는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적당하게 들이면서 센터 스피커까지 추가한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5채널 DS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채널, 2채널, 3, 4, 5 이렇게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게 되면은 앞도어는 중급 정도 넣고 센터 스피커를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컬의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컬의 직접음을 깊게 느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운행을 하면은 여기에 윈드, 그러니까 운행할 때의 바닥에서 나오는 노이즈와 이 바람 사운드 때문에 이 좌우측에서 나오는 소리가 음상이 원래 여기에서 제대로 튜닝했다면 잡히는 거죠. 자, 이렇게 잡혔을 때 노이즈가 같이, 외부의 노이즈, 소음이 같이 여기서 잡혀서 볼륨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볼륨을 계속 올리죠. 이럴 때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은 이 노이즈하고는 별개로 여기에서의 직접음이 내 귀에 들려주기 때문에 볼륨을 적게 올리고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센터 스피커가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는 생활난청으로 귀가 많이 나빠지신 분,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거실에 있는 TV 음량을 계속 올리시는 분, 세 번째는 고속주행에서도 음악을 안정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센터 스피커를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보겠습니다. 센터 스피커도 들어가고 트위터도 이렇게 각각의 채널로 바이앰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준에 따라서 우퍼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뭐 D스피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DSP를 8채널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치 업8 DS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급 80만원이나 물론 여기에서 상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적당한 가격으로 PMP제까지 하면은 약 330만원이면은 센터와 그 다음에 앞도어 스피커를 중급까지 끌어올려서 굉장히 수준 높은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시스템은 조금 더 중상급으로 올라간 시스템입니다. 수준이 이제 상당히 올라갔죠. 자, 이 정도 시스템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 센터 스피커와 스피커의
종류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포칼의 ES165K2나 KX3 정도 올라가면은 약 비용이 43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르노 삼성 자동차의 그랑 콜레오스 기본 오디오 시스템의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분석해보고 시스템도 구성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헤르만 카오디오 한우키였습니다.